우선 이 첫 번째 발표는 국민 참여형 정부혁신 우수 사례인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까지 어려웠던 점들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 주도의 검사 체계를 선보인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막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국민소통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혁신에 대해서 국민과의 보다는 소통 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 2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준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안 돼! 도대체 뭐를 또 하라는 거야? 맨날 하잖아! 그럼 간단해. 일단 공문을 시도에 뿌려. 그럼 그 아들이 그걸 시군구에 뿌려. 그러다 보면 국민들한테 요래 나중에 되겠지. 그럼 우린 할 일 다 한 거야. 더 이상은 안 돼.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아니 가족들에게 이게 통보가 되겠습니까? 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 지시를 따른다. 지금 당장 전국에 있는 퀵서비스를 불러 모은다. 그래서 각 가정에 직접 배달한다. 실시. 아니 그럴 예산하고 시간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래? 아, 그럼 안 되겠다. 전문가 불러야 돼. 혁신 전문가로다가. 소통 홍보 엑스퍼트로서 이런 문제는 TV나 라디오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타임 앤 머니, 파파, 이런 방법이야말로 바로 국민 향한 소통 방법.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들 하시는 겁니까? 개 풀쥐가 먹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정부가 무슨 광고회사입니까? 일방적으로 정부에서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그게 무슨 국민소통이죠? 국민이 불안해하는 게 뭔지, 원하는 바가 뭔지부터 경청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바로 진정한 소통이며 혁신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정한 정부혁신이란 국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한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혁신 고수로 인증받은 유범열 주무관께서 직접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유 주무관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소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과 소통하고 적극 행정을 실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 사건, 그리고 초코 케이크 식중독 사건, 그리고 오염약 판매 중지 사건, 그리고 생리대 발암물질 사건, 이렇게 다양하게 끊임없이 저희 사건 사고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를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끊임없이 저희는 고민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답을 국민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혁신은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게 되면 그게 바로 혁신이었습니다. 저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아까 식약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이 있다면 시스템을 통해서 검사를 요청하고, 그리고 다수 추천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검사하여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난 과거에 기존에는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였다면 이제는 국민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사의 공정성, 소비자단체, 그리고
언론, 법조계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검사 항목과 검사 대상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차의 투명성입니다. 저희는 청원 추천부터 당연하게 공개가 되고요. 수거, 검사, 실시까지 과정까지도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무고한 업체에 대해서 피해를 방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숨김 처리, 특정 업체,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숨김 처리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말로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기업만으로 검사를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그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을 분석해서 추가하여 검사를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실시했는데요. 시스템을 통해서 46만 명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670여 청원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검사에 대한 사항은 280여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6월 5일날 심의원에 다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 추가돼서 지금 현재 6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6건 중에서 지금 검사를 완료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한 것은 총 4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누유지가 있습니다. 애들한테 먹고 마시면 항상 닦아주고 손을 닦고 그 불안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검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요. 두 번째는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성폭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다이어트 음료에 대해서도 검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는 화학약품 냄새가 난다는 어린이용 기저귀에 대해서도 검사 요청이 마지막으로 최근 5월 1일 날 저희가 공개 발표를 했었는데요. 논의분만에 대한 색깔이 그게 불안하다고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기업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추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한 일례로 보면 어린이 기저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금속이라든지 형광등급제 그리고 비탈레이트계 같은 그 유해물질 같은 경우는 기준기업으로 19종으로 분차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는 이 화학약품 냄새가 난다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 요청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검사하였고 그에 따라서 물론 다행히도 인체에는 유해가 없다라는 것을 이처럼 많은 성과를 얻었었는데요. 여러 기관과 신문에서도 많은 평가,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SNS를 통해서도 국민들께서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매일매일 아이 용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뮤르지 같은 것을 입고 써도 좋을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시작처가 이런 거 검사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청원 안전검사되던가 그거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식품 많잖아요. 저도 먹는데요. 믿을 수가 없어요. 다들 자기네 효과가 좋다던데 그럴 때 정말 답답해요. 믿고 먹어도 좋은지 그런 거 검사는 시각처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그런 거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분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기요, 과연 이 제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자랑만 나열하신 거 아니에요? 아유, 너무하시네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도입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순탄은 치는 않았습니다. 특정 업체가 제품명이 노출이 되면 그 업체는 잘못한 것도 없이 불이익이 갈 것 같은데요. 저건 국민신문고, 일산고고 등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시점에서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제품이 많은데 그냥 내 것?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하면서 크게 이제 5가지 우려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고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그 무고한, 그러니까 특정 제품, 특정 업체에 대해서 봐주기 혹은 죽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청원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국민들에게 특정 업체의 특정 제품을 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승인 처리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같은 제품, 같은 동종업계에 서로 상호 비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호에 또 추천을 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어떤 특정 제품만을 수거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들을 모두 검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그리고 국민신문고하고 유사한 거 아니냐? 네, 일명 맞습니다. 국민들의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준다는 건 맞는데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식품의약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관사항인 식품하고 의약품에 대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정말 불안한 제품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주는 그 차이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불안한 물품이 많은데 이거 고작 내 것? 이거밖에 안 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건 문제인데요. 저희가 국민청원 안전검사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절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형평성과 여러 가지 객관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추천은 30일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수거검사 한 달, 그리고 수거 한 달, 그리고 검사 2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이상을 소요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굉장히 성과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여기 이제 혁신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이 바로 직원들의 혁신 거부감입니다. 오게 되면 또 이거 혹시 해야 돼? 또 해야 되나? 기존은 엄청 바쁜데 하십니다. 저희는 두 가지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기관장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기관장님께서 굉장히 염두를 하셨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들의 공감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처음에는 그게 긴가민가 할 수 있었지만 하다 보니까 이 필요성이 공감이 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 제도가 유지될 수가 있었고 현재 이제 정상 궤도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절차가 저희가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사건 사고의 사전에 예방하고 불안을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의 아이디어를 공모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3월달 2018년 3월에 저희가 D-Day로 잡아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장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D-Day 일주일 전 리허설을 했었는데 간부님께서 갑자기 제대로 좀 만들어서 정말 국민에게 제대로 선보이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좀 약간 속된 말로 좀 뻥쳤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직원 대상 설명회를 하고 시뮬레이션 이해를 거치고 그리고 관련 협회 그리고 소비자단체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의견 수렴과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드디어 4월 24일 날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도 도입하고 나서 저희가 6월 달에 6월 달에 1차 선정을 하였고요. 9월 달에는 1차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일까지 4차의 검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가지의 우려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거는 이 제도는 이제 정책의 인지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냐면 국민의 청원이 없으면 그리고 국민의 추천이 없으면 이 제도는 운영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열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23%만이 이 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11월 달에 직원들 대상으로 했더니만은 77%밖에 이렇게 인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연하게 언론이라든지 TV 언론에 페이스북, 인터넷으로 많은 광고를 해서 홍보를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지하철이나 공항이라든지 다 여러 영상을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나 가장 또 염두에 두었던 것은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유명 지역 축제 거기에 참여하여가지고 저희가 직접 홍보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2018년 5월 서울 광화문을 필두로 해가지고 보령건축 축제, 대구 치맥축제, 그리고 청원생명축제, 국회의원대전, KTX 부산역, 그리고 2019년에는 강원도 산천어 축제, 산수축제 이런 다양하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2019년 5월달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다시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1년 1개월 동안 저희가 지역 축제만 하는데 11번을 갔더라고요. 직접 전단팀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진행했습니다. 아직은 미약하고 지금 이제 시작한 지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어느 한 부서에서만이 잘한다고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식품 분야, 의약품 분야 모두 합심하였고요. 본부에 있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평가원에서 시험을 검사하였고요. 6개 지방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힘을 주어서 이 제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식약처는 이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인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보다 다듬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제품이 없도록 식품의약품에 대해서 보다 더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민운동대회분이 앞서갈 식약처의 혁신 사례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국민소통을 위한 식약처의 노력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